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장세는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어떠한 처방이 필요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이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전에 이제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면 오후장에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장에 이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오후장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보다 이제 후자에 가까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이 40%에서 50%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해외와의 이제 격차가 있었던 그런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였던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투자보감에 나왔을 때 어떤 시청자분이 비덴트라는 종목,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악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잡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어땠습니까? 오늘 하한가 마감하고 장마감 한 다음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당황스럽다.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세금을 이제 어떻게 부과를 할 건지에 대해서 둘러보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협의된 부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는 하한가를 갔다가 시간에서는 상한가 마감을 했다. 그러면 어제 저한테 말씀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상담을 주셨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신사임당이 말하는 대로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일장에 뭐 시초가에 접근을 하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심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작용해 줄 수 있는 저점 매수 타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악재와 호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저점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사임당과 함께 투자보감을 꾸준히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습득을 하시고, 앞으로 뭐 악재와 호재 이런 기사의 이제 기사 등락폭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주관, 이 투자자의 주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남전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어떻습니까? 제가 주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인 5주선을 수렴을 해주고 이런 캔들이 나와준 차주에 이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을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 이 종목 몇 프로 갔습니까? 2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신사임당 방송을 보시고 이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셨다면 오늘 장에 적어도 20%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내일 장에 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지고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칩스 앤 미디어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에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4%대 상승을 하고 이제 막판에 마이너스 3%대까지 빠지면서 이 종목이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상으로는 어차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분봉상으로 10,000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부분 이 10,000원대 지지 부근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 시세 가능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10,000원대를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상자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한가 가고 다음 날에 이제 갭으로 떠서 27%대 상승하고 갭이 컸습니다. 제가 아남전자를 좀 이제 매도가를 잘 잡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상한가 안착을 한 다음에 다음 날에는 이제 수급이 이제 수급을 띄워주면서 어떻게 보면 갭으로 띄워가지고 20% 30%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길게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는 그런 캔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상자일보다는 윗꼬리가 길지 않은 캔들이지만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봉 이제 이 아남전자가 아니죠. 칩스앤미디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칩스앤미디어나 아남전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시세가 조금 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상자일처럼 이제 윗꼬리가 길고 갭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갭을 메꿔주러 내려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셨을 때 리더스 코스메틱, 뭐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홀딩스 이런 이제 거의 뭐 이제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바닥을 2번 체크를 해주고 가고 있다. 어제는 이제 5주봉 매매법, 주봉상 단기 평선을 수렴했을 때 매매법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스 코스메틱을 추천을 하고 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못했을 때 왜 이런 종목을 이제 추천을 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앞전에 이제 화장품 뭐 한국콜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쌍바닥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오늘 장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그 외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장에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고 오늘 장에는 뭐 이제 약간 이제 갭으로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약시세를 주고 오늘 장에는 약간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이제 화장품주를 눈여겨 보시다가 수급이 받쳐줄 때 접근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쌍바닥 패턴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해 줄 수 있고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장대 양봉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리더스 코스메틱도 오늘 당장 수익을 주지 못했더라도 이 종목이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리더스 코스메틱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스 코스메틱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5주봉 매매법에 맞는 이제 그런 기법의 종목이기도 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국 관계 개선이 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가지고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면 엔터주가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IHQ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IHQ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종목이 뭐 소소한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장에 뭐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제 그 윗꼬리 길게 이제 종가 막 이제 윗꼬리가 긴 캔들이 출현을 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캔들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내일장에는 이제 음봉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엔터주가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어제 IHQ를 설명을 드리면서 YG 엔터, 뭐 SM, 판타지오, 뭐 그다음에 뭐 초록뱀, 뭐 펜스타 엔터 이제 여러 가지 엔터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중에서도 IHQ는 아직 급등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소소했지만 이제 6% 이상의 이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추천을 드렸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IHQ가 오늘 뭐 10% 이상 상승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장에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의 이제 신사임당의 실력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과 기관들이 이제 양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신사임당이 알려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으로 바닥권에 매수를 하셔서 급등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테마주가 강세인 요즘 시장 진단과 함께 여러 종목들 분석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때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타서 순환매가 한 번씩 나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캠시스라는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단기 시세를 줄 수 있느냐 여부는 주봉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11월, 12월 달에 단기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거래량은 아직 미비하지만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우상향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60주선을 돌파해주느냐 2,850원대 이 매물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까지는 아직 터치를 못했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터치를 해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60주선을 돌파를 못해주면서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2,850원대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추가 상승 가능하느냐 못 하느냐가 지금 이제 갈림길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는 2,850원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뭐 제가 봤을 땐 수익권이기 때문에 손절가보다는 일단 뭐 26선 2,630원대 이탈하면은 한번 이제 정리를 하시고 관망하시다가 재입성을 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딱히 이탈할 뭐 그런 이제 뭐 악재가 나올 것 같진 않은 종목이고요. 이 이탈한다면은 굳이 이 종목을 산다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주도주를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2,630원대를 이제 뭐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50원대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 추가적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50원 돌파 여부, 그때 시장과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캠시스가 현재가가 2,600원대인데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가요? 네. 저는 그래요.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팍팍 받쳐주는 게 아니라 주도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만 수급이 쏠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이제 농후했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 무리하게 목표가를 높게 설정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저항대를 맞고 빠질 수가 있는데 수익을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850원 이상으로 못 갈 것 같은 종목이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이 지금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 저항대까지 보시고 이 구간 돌파 여부는 추가 수급을 보시면서 상향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수익을 챙기시고 다음 전략을 이제 꾸리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캠시스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2,580원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까 캠시스 다시 추가적인 이야기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추가적인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잘못 말했네. 저 2,850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2,580원대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2,850원대로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계속 보유하시다가 2,850원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녹십자 랩셀요. 녹십자 랩셀이요. 네. 네, 시청자님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리스가 53,000원, 네, 비중은 30%요. 53,000원에 30%요. 네, 네.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좀 매수한 지 좀 됐는데, 네. 저 먼저 올라왔을 때 못 팔았어요. 네, 언제쯤 작년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좀 오래 가지고 계셨나 보네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네.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잘 봐주세요. 네, 녹십자 랩셀 53,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트 보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굉장히 밝으신 분이시네요. 좀 잘 좀 봐주세요. 아이고, 미쳐갖고. 일단 녹십자 랩셀이 우리 어머님 마음에 콕 들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 텔레비 그때 봤을 때, 네. 녹십자 랩셀이 괜찮다고 매수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요? 근데 해고서는 올라왔댔어요. 그런데 내가 못 팔아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그래서 본- 때는 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 이제 흐름 보니까 이제 쌍바닥 체크해주고 움직여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일단 쌍바닥을 체크를 해준다는 것은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닥으로서 이제 이 효력을 발휘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제 쌍바닥 체크해주고 가준다면 아름다운 자리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53,000원대 매수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53,000원대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땐 가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종목은 이제 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저는 이제 그 제약주 중에서도 좋아하는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셀트리온 시리즈, 녹십자 시리즈 등등등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이 시리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녹십자 랩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작년에 상승 흐름을 타다가 눌림목을 좀 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차 이제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시장이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ST팜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주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는 시장이었는데 지엔코라는 지엔코라든지 큐로컴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녹십자 랩셀도 조만간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변덕이 많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빠질 때가 있으니까 매수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네.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잠깐 낮추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49,050원에 종가 마감했잖아요.
네. 그 49,000원 이하로 빠져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네. 빠져준다면 이 가격대 밑에서 한번 분할 매수 네.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단기 저항 구간인 56,500원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두 번째 네. 목표가는 이제 중장기로 64,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럼 기간은 몇 달쯤 가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달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달 정도요? 네, 네. 아, 그러면 단가 낮추기 위해서 한 15%만 더 사도 되겠죠? 15%요. 비중은 우리 어머님이 욕심껏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56,000원대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녹십자 랩셀 53,000원대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림홀딩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종목에 흠이 있다면 유통 주식 수가 적어요. 이제 뭐 시총만 봤을 때는 뭐 유통 주식 수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이제 거래되는 이제 뭐 호가를 본다든지 거래량을 본다면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뭐 미비한 거래량으로 뭐 상승할 때는 뭐 10%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하락할 때도 이제 뭐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하고 유통 주식 수가 이제 거의 적고 뭐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씨가 말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3,550원대에서 4,2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와 저항을 받는 월봉상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줄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5주선만 돌파를 해주고 이번 주 마감한다면 다음 주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거든요. 일봉상으로 지금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3,75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판가름이 되는 구간이다. 이제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뭐 장기 투자라면은 뭐 본전권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절가는 3,450원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는 3,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홀딩스 3,75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셔서요. 단기 투자가 목표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테레젠 이텍스요. 네, 테라젠 이텍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1,230원, 40%. 11,230원에 40%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 특별히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전전날인가 그 매수 때문에 거래량 늘리면서 이렇게 상을 치더라고요. 네. 쫓아갔는데. 아,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요. 12월 중순이요. 네, 지금 또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님. 예. 네, 어디까지 더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테라젠 이텍스 11,230원에 4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더 날개를 달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네, 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 타점 잘 잡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한가 안착할 때 추격 매수했으면 살 떨리는 구간이었긴 했겠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건 인내심이 좋으시네요. 예. 뭐 이 종목 재료를 알아서 추격 매수까지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신 건지. 유전자 분석하는 게 뭐 DNA 링크, 테레젠 이텍스, 마크로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자 분석 쪽하고서 김성진 박사가 뭐 이렇게 염기열 분석했던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움직이길래 잡았습니다. 저는 테라젠 이텍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일단은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줄 때 한번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헬스케어 관련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헬스케어로도 한번 엮여가지고 가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하면은 약간 살 떨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평단 보시니까 뭐 끌고 가셔도 괜찮은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는 이제 아직 이제 조금 더 길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큰 파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테라젠 이텍스도 이런 파동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주봉상 상승 눌림 흐름이니까 뭐 이제 뭐 한 2주 이내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멀리 이제 이 종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셨다면은 뭐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뭐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보다는 익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이 12,200원대를 지켜줘야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재상승 가능한지 이제 판단이 가능한 차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기 익절가는 12,2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런 뭐 제약 파동에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테라젠 인텍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두세 달 이상 들고 가보시겠다 하신다면은 16,000원 이상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더 사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지금 주가 움직임이 매수 평단보다 높은 가격대라면은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할 때 내 평단까지 내려오면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탈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비중이 커지고 뭐 어떤 악재가 나와줄 수도 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급락이 나와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하고 가시면서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전략을 이제 내 매수 평단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네요. 예. 저는 오늘 더 살래다가 리더스 코스메틱 샀는데요. 아, 리더스 코스메틱 좋습니다. 마스크팩 30%. 따봉입니다. 30% 샀어요? 아,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 사셔가지고 오늘 못 갔나 보네. 조만간 이제 화장품도 가질 수 있으니까 잘 가지고 가세요. 저는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갑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테라젠 이텍스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12,200원대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두세 달 정도 더 가져가시면 목표가 16,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제약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약주 말고도 또 다른 종목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먹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왜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라고 이제 좀 답답한 신경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저는 이제 단타 접근, 그다음에 스윙주, 그다음에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중장기 매매하는 종목들의 패턴과 성향과 이제 기업적인 그런 분석을 좀 다르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자면은 일단 뭐 연간 이제 재물을 좀 보면은 지금 뭐 영업이익도 지금 많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 성향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재무가 이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뭐 투자를 해서 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적이 이제 꾸준히 안 좋아지는 건지는 이제 뭐 기업을 뜯어봐야겠지만 일단은 뉴인텍은 기업의 고유의 가치보다는 시장에서 테마 성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인텍 같은 경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수소차가 움직일 때 세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소차 중에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유니크나 시노펙스, 그다음에 이제 대우부품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성향인데요. 일단 월봉상으로는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60월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이제 단기 이평선이 5주선을 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3%대 상승률을 보여줬다. 신사임당의 5주봉 매매법에 이제 의거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부합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차주인 이번 주에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 이제 61선을 이제 지켜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지 구간으로 이제 지금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지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손절가는 117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을 지금 쉽게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270원대를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인텍 손절가는 1,17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1,27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예, 조화제약이요. 조화제약이요. 네, 네. 오늘 정말 제약주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850원이고요. 네, 20%요. 4,850원에 20%요. 예, 네, 예.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죠? 예, 예. 네, 전문가님께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조화제약 4,850원에 20%입니다.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저 조화제약 좋아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화제약 매수를 하셨는데 뭐 이 예. 종목은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셨죠? 바닷권 같아서 계약했어요. 바닥권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 그럼 이 예. 종목은 뭐 단기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관점인가요? 중장기도 괜찮고요. 단기도 괜찮고 두 개 다 괜찮아요. 그래요. 일단 요즘에 뭐 제 예. 주변의 약국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화제약이 좀 요즘에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좀 건강식품을 잘 안 챙겨 먹는데 그 조화제약에서 나오는 이제 간 관련된 이제 제품을 좀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박스로 살라고 했더니 이게 건강 보조식품인데 그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이슈가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화제약이 지금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좋은 흐름에서 제약주의 순환매도 노려볼 수 있지만 지금 어떠한 이제 상품이 지금 약국에서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제 어떤 유명한 이제 뷰티 유튜버가 이 조화제약에서 나온 이제 제품을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먹고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화제약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는 지금 제품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흥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 5,6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인데 이 가격대 돌파 여부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은 주봉상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 해주는 구간이었다.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려면은 이제 수급도 받쳐줘야 하는데 수급이 받쳐줬을 때도 제대로 된 이제 시세를 주는 게 몇 번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5,600원대에서 비중을 한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많은 수급 받쳐주면서 이슈 나와주고 이 구간대 이제 뭐 장대 양봉으로 이제 쭉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600원 돌파할 때 추가적인 목표 전략이 궁금하시다. 그러실 때는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조화제약 5,600원대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5,600원대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저희 투자부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를 좋아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아하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뭐 항상 뭐 우상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이 눌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상향 조정됐고 올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눌리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뭐 평단이 높기 때문에
13만 5천 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5만 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신고가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단기 목표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중단기 목표가는 15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에스텍 파마요. 에스텍 파마요. 네, 네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800원에 20%요. 네, 에스텍 파마 23,800원에 20%. 지금 좀 네네.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걱정이 깊으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에스텍 파마 23,8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에스텍 파마요. 상한가인데 뭐 이 정도면 힘 센 거죠.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 네. 고점에 물려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아, 오래됐어요. 제가 네. 처음 잘 모를 때, 내려올 때 그냥 잡아가지고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넘으셨네요. 그 2015년 말이나 2016년도쯤에 예, 예. 매수하셨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을 네네. 길게 들고 가는 건 좋은데 종목이 좀 네. 빠질 때는 지지 구간을 좀 보시면서 깰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네, 그걸 잘 몰랐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네. 경험을 하셨잖아요. 지지 네. 구간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못하면 1년 넘게 물려 네.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 네, 경험으로 네. 알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손실이 나시더라도 지지 구간 네.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 뭐 재입상 네. 하셔서 재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좀 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요즘에 이제 제약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파마가 붙은 종목들이 잘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에스텍 네. 파마가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네. 상한가 안착을 했다면은 요즘에 이제 상한가 안착하고 다음날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21,000원대 터치를 해주면 반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매도 네. 하라고 해도 손실권이라 매도를 안 하실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대로 해야죠. 근데 이 종목이 네. 지금 뭐 별다른 이슈가 없이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지금 네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제약주 네. 순환매가 나와서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은 네. 아직 뭐 이제 나올 만한 재료가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터트리기에는 아쉬운 재료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내일장이든 뭐 모레든 이슈가 나와주는지 안 나와주는지를 보면서 매수 네. 평단까지 들고 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자, 약손실권에서 정리를 할지를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내일 갭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뭐 21,000원대는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종목 만약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재차 이제 뭐 장대 양봉을 뽑아준다면 우리 어머님 매수 평단에서 뭐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아니면 전량 이제 본전권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는 네. 뭐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네. 제약주 굉장히 좋은 시장이니까 그런 네. 종목들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에스텍 파마 내일 갭 상승한다면 21,000원대까지는 터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이슈가 나오고 상승세를 보인다면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열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제약주 때문에 울고 웃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없을까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솔직히 안심하고 가져갈 종목은 아닌데요. 어제는 안정적인 종목을 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팅해볼 만한 종목을 드려야 하지 않나라고 싶어가지고 내일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게임주로 분류가 되었고 최근에는 뭐 한빛소프트와 이제 같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이슈로서 한번 상승해줬던 M게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일단 시간에서는 M게임이라는 종목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세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M게임 역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뭐 빠져봤자 뭐 지금 4,400원대까지 뭐 빠질 수 있는 구간이지 그 이상은 뭐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바닥권에서 얼마 올라오지 않은 구간의 가격대거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4,450원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이제 단기 이평선이 4,45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다음에 일봉상으로도 지금 4,450원대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고 이 구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항대로 이제 그 저항대로 움직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장에는 이제 61선을 지지를 받아줬는데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같은 가격대의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은 굉장히 센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일단 뭐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로 내일 접근을 하시고 이 종목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4,450원대를 지켜줄 거지만 종가 기준으로 4,500원을 이탈하시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장에 이제 맞고 이제 반등을 줬던 가격대도 이제 4,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반등을 준다면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 이제 목표가는 5,500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정적으로 급등해줄 수 있는 종목도 있다.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일수록 급등 시세를 줄 수가 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보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과 또 열띤 상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